그래서 뭐 자바에서 백엔드에서 자바를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너무 고민을 하시거나 뭐 자바가 어떻게 될까봐 뭐 걱정을 하시는 거라면 좀 그런 걱정은 좀 네, 그런 걱정보다는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사실 자바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선택하는 언어가 자바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C샵을 해도 되고 뭐 파이썬을 해도 되고 C를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 그냥 그걸 잘하면 돼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백기선입니다. 네, 오늘은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거 개발자의 고민이라고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자바에 대한 고민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문인데 자바를 백엔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만큼 안정적이고 그만큼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이죠. 자바라기보다는 사실 JVM 그 자체에 쌓여있는 노하우와 최적화, 성능 측정, 모니터링 툴, 뭐 IDE, 여러분이 쓰는 뭐 이클립스나 인텔리제이 이런 툴 또는 여러가지 빌드 툴, 자바 기반의 자바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여러가지 빌드 툴의 발전들, 많은 발전이 있었죠. 뭐 엔트, 메이븐, 요즘 그레들, 그 다음에 또 인텔리제이 얼마나 또 편합니까, 그죠? 개발할 때 참 편하죠. 그리고 그 언어적인 면으로 보더라도 자바, 뭐 자바 쓰는 사람들은 뭐 아재다, 뭐 자바는 뭐 성능이 똥이다, 뭐 이런 말, 아니 성능이 아니라 자바는 생산성이 똥이다, 뭐 이런 글까지도 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언어 자체가 개발자에게 미치는 어떤 생산성에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그 기반에, 그 여러 언어의 기반에 올라가 있는 프레임워크, 그 프레임워크에 얼마나 익숙한가 개개인에 따라 그 생산성 차이는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따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주제는 따로 다루기로 하고, 진짜 오늘 주제는 자바를 백엔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JVM 기반으로 쌓여져 온 노하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가지 좋은 프레임워크도 있고, 스프링을 기반으로, 스프링 이외에도 여러가지 프레임워크들이 되게 많아요. 자바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스프링이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뭐 요즘 뜨고 있는 리액터도 그렇죠. 리액터도 굉장히 오래된 프로젝트고, 아카라는 것도 사실 뭐 스칼라라는 언어를 쓰긴 하지만 뭐 자바도 지원하죠. 그 다음에 뭐 플레이 프레임워크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자바라이트인가 뭐 그런 프레임워크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있고 굉장히 크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언어 자체도 발전이 상당히 빠릅니다. 이제는 배포 주기가 막 몇 년씩 걸리는 게 아니라 6개월마다 버전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자바라는 그 언어 자체에도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변화를 하고 있고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요. 언어적인 측면으로도 봐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바가 그동안 쌓여온 노하우와 여러가지 플랫폼, 그 다음에 여러가지 프레임워크들, 그 다음에 지금 또 막 발전하고 있는 그러한 활발한 커뮤니티, 그 다음에 또 언어의 발전, 이걸 다 보더라도 저는 자바가 하향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바 자체는 하향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의 미래는 밝아요. 다른 언어와 상관없이. 다른 언어가 어떤 추세인지 저는 잘 몰라요. 다른 언어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뭐 파이썬이 요즘 어떻고 PHP가 어떻고 루비가 어떻고 저는 그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자바 자체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도 잘 돼가고 있고 열심히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의 미래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본인이 취준을 하고 있는 학생이니까 본인의 취업을 더 걱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이제 질문하신 분이 이제 취업을 할 때 이제
어떤 언어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겠지만 저는 자바를 공부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엔드 개발자라면. 그리고 뭐 파이썬, PHP, 루비 뭐 이런 거 많이 사용한다고 했고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같이 볼 만한 자료가 이 스택 오버플로우예요. 이 스택 오버플로우에는 매년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 스택 오버플로우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뭐 가장 많이 쓰는, 여기 보시면은 가장 많이 쓰는 테크놀로지에서 보면은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많죠. HTML, CSS, SQL 좀 뺍시다. 이거는 뭐 어떤 언어를 쓰더라도 다 쓰는 거니까. 자바스크립트로 노드.js로 백엔드 만들고 프론트는 당연히 얘네를 쓰고, 그 다음에 DB대 저장할 때 당연히 SQL을 쓰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좀 빼고 치더라도 파이썬이랑 자바가 그 다음에 있어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많은 이유는 저는 얘는 백엔드로도 쓰이고 프론트엔드로도 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파이썬이 높은 거는 굉장히 신선하네요. 저한테는 파이썬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언어고, 거기에 비등하게 자바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바가 저는 한 이쯤 있었으면 아 자바 위험하구나 뭐 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바 그 다음에 C# 많이 쓰고 있죠. 아까 본인이 말씀하신 루비나 PHP 어딨지? 아 PHP가 그 다음이구나. 뭐 PHP야 워낙에 레거시가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또 페이스북에서는 여전히 쓰고 있을 텐데 아마 PHP를 많이 개량해서 쓰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야 하나 어디 갔어? 루비 여기 있는데 왜 루비가 뜨고 있는 거지?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어디서 뭘 어떻게 정보를 어떻게 접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보를 자기가 취득을 할 때 카더라를 가지고 뭔가를 쌓으면 안 돼요.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 자바는 생산성이 똥이라더라, 이런 그냥 누가 그냥 던진 말을 듣고 그거 기반으로 뭔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가 아니라 최소한 이런 좀 통계나 어떤 데이터를 보고, 또는 여기 말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티옵이었나? 토입이었나? 대충 검색해도 구글은 잘 찾아주죠. 여기 보면은 매년? 아니 거의 매일? 언제마다 업데이트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먼스마다 하나? 보면 여기도 이제 언어의 어떤 순위를 매겨놨어요. 가장 많이 쓰인 언어겠죠. 자바가 1위에요. 근데 자바가 굉장히 오랫동안 1위를 하고 있을걸요? 아마 지금 보면 이게 자바잖아요. 자바가 몇 년이야? 이게 2015년부터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C, 그 다음 C++, 파이썬. 여기도 루비는 굉장히 좀 낮은 편이고, 물론 이것도 뭐 높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언어들에 비해서는. 네. 그런데 아마도 파이썬이 어떻게 된 거지? 파이썬은 아마도 상승세 같네. 최근에는 이거 근데 아마 그 머신러닝이나 이쪽 툴의 영향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의외로 자바스크립트가 치고 올라오질 않네. 최근 들어서 노드.js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온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까 실제 그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거랑 비슷했는데 파이썬은 잘 몰랐고 제가. 근데 파이썬은 확실히 상승세처럼 보이네요. 근데 마찬가지로 자바도 좀 올라갔다가 지금은 약간 주춤하고 있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아마 당분간 1위를 유지할 겁니다. 별 일이 없지 않는 이상.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보고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 이런 거 말고. 그리고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쓰는 언어도 자신의 모국어가 있잖아요. 저는 당연히 한국어가 모국어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말로 하는 게 편해요. 그렇죠? 우리도 개발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쓰기 편한 언어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자기가 정말 뭘 하더라도 그냥 그 언어 가지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언어는 하나 있어야 되고, 그 언어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언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전 언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언어를 학습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것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이미 다 여기에 다 있는 개념들이고 여기에 없는 개념만 새로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언어를 볼 때 여기서는 뭐 함수를 이렇게 만드네, 여기서는 변수 선언이 뭐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네, 뭐 여기서는 디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뭐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메소드 파라미터에다가 이름을 줄 수 있고 그 메서드를 호출할 때도 이름을 줄 수도 있네, 뭐 이렇게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한국어로 자라왔지만 영어를 배울 때 뭐 비슷하게 매핑을 시키면서 학습하듯이 프로그래밍 언어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도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학습이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뭐라도 하나는 좀 더 진득하게 공부를 해서 비교적 깊게 좀 더 자신 있게 학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바에서 백엔드에서 자바를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너무 고민을 하시거나 뭐 자바가 어떻게 될까봐 걱정을 하시는 거라면 좀 그런 걱정은 좀 그런 걱정보다는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사실 자바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선택하는 언어가 자바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C샵을 해도 되고 뭐 파이썬을 해도 되고 C를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 그냥 그걸 잘하면 돼요. 그리고 특히 뭐 한국은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자바만 해왔는데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를 뽑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면접 볼 때도 자바로 갔어요. 라이브 코딩 그 코딩 인터뷰 할 때도 나는 자바가 편하다, 난 자바로 하겠다. 근데 아마도 그 사람은 자바를 잘 몰랐을 거야. 그 사람은 C샵을 잘 아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보드에다 쓰는데 그 사람이 C샵 했다고 해서 자바를 이해 못하는 거 아니고, 저도 자바만 해왔지만 우리 팀에 있는 C샵 코드 이해 못하는 거 아니고 그렇잖아요. 오히려 한국어 공부하다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쉽지. 자바 공부하다 C샵 공부하다 하거나 뭐 C샵 공부하다 자바 공부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은 그랬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저와 다른 생각 또는 뭐 다른 답변을 해주실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